안녕하세요.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오늘은 유상증자와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나게 붐이 불었었죠. 그러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키고 작전질을 했었잖아요. 노토스나 공구음원이나 신진SN 같은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급등했다가 지금은 잠잠한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자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편이고요. 함께 이제 공부해 봅시다. 네, 증자란 우선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주주에게든 아니면 제3자의 특정인에게든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기업이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 증가로 인해서 거래 유도 등이 대표적인 이유고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바로 조달할 수 있고, 유상증자는 또 주주들한테 돈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회사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볼게요. 우선 유상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고요. 총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기업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채를 증가하지 않고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무상증자는요,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주식을 나누어 주거든요.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는 추후 알아보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는 변하지 않고요.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총 주식수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유통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랑 무상증자의 공통점은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하락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차이점은 주식을 유상으로 나눠주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나눠주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항상 근데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무슨 증자가 뜬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증자 내용을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이제 호재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방식에 따라 좀 호재와 악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주주 배정과 일반 공모는 약간 악재로 여겨지고, 제3자 배정은 악재 또는 호재로 공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요. 지분율만큼 신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모보다는 낮은 확률이지만 이유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재로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일반 공모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해서 주식 발행합니다. 주식 받으려면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공모해서 주식 발행한 거 보면 자금이 급한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식되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새로운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이 되면서 하지만 당장 유통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된 그 특정인의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될 수 있고요. 유상증자의 세 가지는 공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공시 내용을 보기 전에 1번, 2번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악재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만약 목적이 시설 증대를 위한 자금 확보 아니면 기업 성장을 위해서라면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만약 경영 악화를 막거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면 악재를 보는 게 맞고요. 3번은 악재 또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유상증자가 떴다고 하면 그냥 악재로 알면서 대부분 팔고 나가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을 정하기 때문에 주로 작전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작전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알 겁니다. 일단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요, 무조건 악재로 보기보다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발행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발행 대상이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해서 그 기간 동안 유통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어떤 기업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실전 예시로 차트 한번 볼게요.
종목을 보면 SCN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차트고요. 건설업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보시면 5월 16일 날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이 종목이 전자공시가 어떤 게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SCN 엔지니어링 검색해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 5월 15일에 유상증자 결정이 떴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유상증자 결정이 떴고요. 대부분 작정 세력들은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띄우고요. 그 다음날 급등이든 급락이든 시행합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한번 보시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으로 한 50억 정도를 발행했네요. 그리고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증자고요. 일단 제3자 배정을 했고 특수관계인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50억이 떴습니다. 이러면 이 유상증자를 호재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한번 돌아가서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월 15일 날 종가가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고 시외에서 공시 뜨고 대부분 호재인지 알고 환호를 질렀겠지만 그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8% 갭으로 추락하면서 결국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보통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 자금이나 또한 타법인 증권 취득이나 시설 자금이었다면 호재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 맞는데 이번에는 그냥 악재로 인식하면서 시장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다음에 하한가에 되게 패닉이 빠졌는데 오늘 5월 17일 날 또 장중 급등했거든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 3분봉에서 하한가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오늘 장중에 20% 급등이 나오고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 이렇게 급등 나온 이유가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기사를 보시면 카나리아 BIOM,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SC 엔지니어링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 소식에 장중에 20% 급등했고요. 20% 급등한 이후에 장 마감까지 다 밀어버렸거든요. 와, 세력들의 롤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의 단일가로는 지금 8% 정도 상승하면서 2,800원 부근 가격대로 올려놓고 마감했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마감한 이유는 뭐냐면 또 공시가 떴어요. 공시를 보시면 조회 공시 요구,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엠의 SCN 엔지니어링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 보도가 과연 풍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보도하라고 내일 정오 12시까지 공시 띄우라고 했네요. 자, 이러면서 시간에까지 8%대로 급등해서 올려놨고요. 자, 이 종목을 내일 한번 보셔야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게 솔솔 냄새가 납니다. 내일 과연 오전 공시가 이 종목이 인수계약 체결이 맞다면 장중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는 그냥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241선까지 2,000원 부분까지 확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실 텐데 카나리오 바이오엠 비슷한 이름 없나요? 카나리오 바이오 되게 비슷한 이름이죠. 그 자회사인데요. 되게 작전을 잘 치기로 지금 유명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또 볼게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보시면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인식됩니다. 왜 호재로 인식되냐면 잉여금을 무상증자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옮기기 때문인데요.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향후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하지만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이 갑자기 두세 배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차근차근 알아봐 보시죠.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고 보통 무상증자 100%라고 하면 내가 보유한 주식 수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1만원이면 무상증자 이후에는 5,000원으로 되겠죠. 대부분 무상증자는요, 썰을 퍼뜨리고 그 기대감으로 작전 세력들이 한바탕 해먹기도 하고요. 무상증자 발표 전에 매집하고 무상증자가 발표되면서 주가를 그냥 점상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무상증자 파티가 있었잖아요. 관련 종목 한번 보실게요. 관련 종목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작전한 종목이 공구음원인데요. 공구음원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점상으로 엄청나게 올리고 지금은 주가가 바닥을 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신진 SM 또한 이 부분에서 무상증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튀었는데요. 이때는 뉴스에 엄청나게 이 종목이 많이 나왔었죠. 슈퍼개미가 한바탕 먹고 튀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 노토스라는 종목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으로 갔는데요.
이 종목 역시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한바탕 해먹고 또 확 나가면서 지금은 바닥을 또 기고 있죠.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긴 하지만 대부분 작전 세력들이 한바탕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작전 세력들을 잡아야 되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작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나물의 그 밥인가요? 무튼 민감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기초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심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경제견 정독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